안녕하세요. 야, 브로드컴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게 왜냐면 최고 경영자가 2026 AI 사업 전망을 아주 파격적으로 올렸다고 해요. 요즘 뭐 다른 경쟁사들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다른 행보라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브로드컴의 AI 전략, 그리고 최근 실적, 특히 이 자신감 넘치는 2026년 전망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AI 분야에서 그냥 엔비디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결성과 맞춤화, 이걸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는 배경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왜 갑자기 AI에 이렇게까지 강한 자신감을 보일까? 그리고 이게 더 넓게 봐서 AI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가장 뜨거운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호흡탄 최고 경영자가 2026 회계연도 AI 사업 전망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도 뭐 50에서 60% 성장 이것도 엄청난 건데 이걸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이 발표 나오자마자 주가도 시간외에서 한 4% 정도 올랐고요. 네, 이 발표 시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기술 분야 일부에서는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은 오히려 우리는 더 간다 이런 신호를 보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자신감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분기에 특정 고객사한테서 AI 가속기 관련해서 대규모 양산 주문을 따냈다 이걸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AI 연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딱 맞춰서 설계한 칩인데 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분야는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브로드컴이 이런 맞춤형 칩으로 다른 길을 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현재 실적만 봐도 사실 이런 자신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2025년 3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서 약 16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이것도 1.69달러로 예상보다 잘 나왔죠. 특히 그 AI 반도체 매출이 한 52억 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넘었고 다음 4분기 전망치도 62억 달러 정도로 더 높게 잡았더라고요. 야, 지금 AI 쪽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그냥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숫자들을 그냥 볼 게 아니라 경쟁 환경이랑 같이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데이터 센터 사업이 좀 부진해서 주가가 확 빠졌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은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이게 그냥 칩만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브로드컴의 진짜 강점은 뭐랄까,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고성능 GPU 칩들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얘네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도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 GPU가 많아도 도로가 좁으면 소용없잖아요. 브로드컴은 이 도로를 아주 넓고 빠른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칩들 간의 정보 전달 효율을 확 높이는 네트워킹 기술과 장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처럼 아주 강력한 AI 연산칩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칩들이 서로 막힘없이 초고속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연결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춘 맞춤형 칩, 이 두 가지 축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네트워킹이랑 맞춤화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말씀 듣고 보니 네트워킹 기술하고 맞춤형 칩의 중요성. 이게 브로드컴의 역할을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네요. 고객 맞춤형 AI 칩 설계랑 생산. 그리고 AI 모델 돌리는데 꼭 필요한 고성능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 특히 그 맞춤형 AI 칩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뚫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여기가 정말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근데요, 그 맞춤형 칩이라는 게 혹시 너무 소수의 큰 고객한테만 의존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랄까, 범용 칩으로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좀 확장성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분명 맞춤형 칩 전략은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고 또 고객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번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신규 고객을 확보했고
또 성공적으로 양산 단계까지 갔다는 건 이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또 브로드컴이 오랫동안 해왔던 성장 방식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브로드컴은 아시다시피 M&A, 인수합병으로 엄청 커왔잖아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최근에 인수한 VM웨어의 그 네트워크 가상화 소프트웨어까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리지 않고 계속 포트폴리오를 넓혀왔죠. 이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맞춤형 칩이랑 네트워킹 솔루션이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특정 고객의 깊은 요구는 만족시키면서 전체 시스템 차원의 가치를 만드는 거죠. 물론 뭐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브로드컴의 그간의 성공 경험이나 기술력을 보면 이 맞춤형 접근이 충분히 확장 가능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업 전략 말고 리더십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죠. 그 혹탄 CEO랑 이사회가 적어도 2030년까지는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뭐 장기적으로 경영이 안정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기술 변화가 엄청 빠르고 또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에서는 리더십의 안정성, 연속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브로드컴처럼 좀 공격적으로 M&A를 해왔거나 아니면 AI처럼 정말 길게 보고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일관된 리더십이 있어야 장기 전략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죠.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회사가 정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겠구나 하는 신뢰를 줄 수 있고요. 리더십 연속성 확보는 브로드컴이 앞으로의 전략 실행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보이네요. 2026년 AI 매출 전망이 예상보다 훨씬 밝아졌고 현재 실적도 아주 탄탄하고 다음 분기 전망치까지 기대 이상이고요. 이건 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AI 분야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게 뻔합니다.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AMD, 인텔 같은 다른 경쟁사들도 계속 기술 혁신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던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수, 또 기술 발전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지는 것 같은 외부 요인들도 항상 생각해야 할 위험 요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의 핵심 강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강력한 칩 설계 능력, 특히 맞춤형 칩 능력하고 네트워킹 하드웨어, 그리고 VM웨어 인수를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이걸 다 합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고성능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업 말고도 이 생태계를 뒤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핵심 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 변화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시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브로드컴은 특정 고객을 위한 맞춤형 AI 칩의 성공적인 양산, 그리고 추간 수주에 힘입어서 2026년 AI 사업 전망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게 또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되는 아주 강력한 현재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아우르는 다각화된 사업 구조, 그리고 2030년까지 보장된 안정적인 리더십, 이게 브로드컴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 밝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AI 혁명이 우리 삶과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가끔 가장 눈에 띄는 선두주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곳에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역할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브로드컴처럼 자신만의 강점, 즉 연결성과 맞춤말을 이용해서 AI 시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가는 기업을 이해하는 것은 AI 시대의 진짜 동력과 미래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두 가지 정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째는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역량과 결합된 맞춤형 AI 솔루션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모델들이 점점 더 특정 산업이나 작업에 맞춰서 전문화되고 다양해진다면 이런 맞춤화 플러스 연결성 접근 방식이
지금의 범용칩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을 좀 의미 있게 나누고 미래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둘째, 2030년까지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황에서 브로드컴의 과거 그 공격적인 인수합병 이력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안정적인 리더십 안에서 어떤 더 대담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움직임, 예를 들면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이나 또 다른 대규모 M&A 같은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 브로드컴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 산업의 미래 동향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